자, 이번 시간에는 그 9번째 항목인데요. 기존 과목별로 9번째 세금과 공과 명세서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금과 공과 명세서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아주 많이 설명을 해봤던 것들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세금과 공과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세금과 공과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근데 재무회계 때 내용들을 많이 봤던 것들이긴 한데 구분을 해서 저기 법인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지 아닌지 연습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정리해 봐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또 특히나 여기 자격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체크해 놓고 그거 몇 번 반복해서 꼭 기억하세요. 왜? 세금과 공과는요 나올 게 너무 뻔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연습 문제도 그렇고 기출 문제도 그러면 이거 나오면 아싸 7점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에 해당되는 게 크게 우선 이렇게 나눌게요. 세금과 공과에 해당되는 거는 조세, 말 그대로 세금이죠. 세금에 대한 항목들이 있고 세금에 대한 항목과 그 다음에 공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과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벌금 또는 과료라는 말도 써요. 과태료, 과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교재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키워드 형식으로 잠깐 짧게 해놓은 거니까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정리할 거니까요. 송금에 산입시킨데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자는 송금 불산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익혀야 될 건 사실 뭐 송금 산입도 송금 불산입도 다 구분해서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항목들이 송금 불산입 주는 거에 더 여기 세무조정할 때는 신경이 쓰이겠죠. 송금 불산입 항목이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익혀두셔야 될 항목들이 될 겁니다.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것부터 써보게 되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재산세. 재산세는 회사에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있으니까 자동차세 제일 흔한 것들이에요. 인지세. 인지세 혹시 인지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저기 국가기관의 서비스 이용하다 보면 수입인지 붙여갖고 오세요 그런 적 있죠? 그 수입인지는 국가기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지세법에 의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인지세라고 부릅니다. 그 금액 상당히 크죠? 대표적으로 법원 같은 데 이용하고 등기소 같은 데 이용하면 수입인지 부채로 하잖아요. 걔네들은 국가기관인 경우에요. 그러면 인지 말고 수입인지 말고 또 들어본 적 뭐 있어요? 수입증지라는 말 있죠. 수입증지도 수수료 비용이에요. 공무원들 행정서비스 이용한 거에 대해서 돈 수수료 내는 건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때 수입증지 수수료 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지세, 수입인지 샀을 때 돈을 썼으면 세금과 공과라고 써야 돼요. 세법에 의한 거니까. 근데 수입 증지는 얘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야 돼요. 얘는 법에 의한 게 아니라 뭐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등등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건졌죠. 수입인지 뭐 안되면 이런 것도 뭐 하나씩 건지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주민세.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개인한테도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라서 당연히 송금 산입해주는 항목들이겠구나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본적 지출인 거 이것도 좀 많이 들었던 것이겠죠. 우리 그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취득세 내는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해주기로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자세히 뭐 써있는 것들은 읽어보셔도 그냥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거 송금 불산입 되는 것들 뭐 있었어요? 법인세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죠.
그래놓고 기타 사유 유출해놓고 다시 가입하죠. 법인세하고 법인 지방세, 지방법인세라고 했든지 여기 그 지방세 내는 거 있죠. 지방세하고요. 합쳐서 송금 불산입의 대표적인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잘 모르실 텐데 농어촌 특별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농어촌 특별세가 뭐예요? 물어보면 들어봤자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는 주로 어디서 많이 징수를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세제 감면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잖아요. 그럼 그 혜택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에 여기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농촌과 어촌 거기 지금 개발 발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 목적으로 짓는 목적세예요. 이거는 뭐 그런 것들도 송금 불산이 건데요. 그다음에 부가세 이건 당연히 알겠죠. 부가세 매입세액이 송금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부가세 때 다시 환급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이거하고 주세. 근데 얘는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왜 송금 불산입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 얘는 돈을 내지를 않았어. 즉 얘가 개별 소비세라든지 주세가 상품, 제품에 벌써 부과돼서 팔린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개별 소비세의 뜻은 얘는 사치 품목이 붙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그 소형 승용차 있죠. 불공사항에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취득 또는 사용과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얘는 불공사항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거기 프로그램에는 비영업용이라고 쓰여 있지만 원래 명칭이 바뀌었어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 수용차예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는 제가 조금 전에 사치 품목이라 그랬잖아요. 기호 품목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도 아직도 사치 품목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 언제 내요? 아니 우리는 내긴 내는데 부가세 붙기 전에 걔네들이 자동차 자기네가 파는 공급가액 있죠. 그 안에 개별 서비스가 부대 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개별 서비스도 내야 되고 거기 10%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차 안 사면 돼요. 개별 서비스를 간단하게 내가 안 쓰면 안 내는 것들이에요 다. 그죠? 주세 저 파산 직전이어가지고 이슬이하고도 요즘 거리 멀리 두고 있어요. 근데 죽겠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아까 오늘은 뭔 날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여친한테 오늘 좀 부탁해 그랬더니 그래 봐줄게 그런데 지금 제가 일주일 참았어. 근데 오늘은 못 넘기겠더라고. 그래서 미리 좀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주의하셔야 될 게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 미납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 미납을 해놓고 세금과 공가로 차변에 세금과 공가 개별 소비세 얼마, 미납 미지급 세금 얼마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내지도 않았는데 그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주겠어요? 이거 안 해준다고요. 그런데 제품에 들어가 있다면 그냥 다 납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송금에서 해줄 리가 없지. 그래서 교재에서 설명할 때 이런 거 별거 같지 않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참 열불 터져요. 그러면서 위안을 해야죠. 어떻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들 많이 나오는 거라기보다도 세금 중에서도 우리 그 배우셨던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도 가산세 내죠. 가산세 심심해서 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뭔가 잘못했지.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거하고 또 다른 말 가산세라고도 부르는데 또 다른 항목에서는 가산금이라고도 용어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체납 국가에 세금 내야 될 거 체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추가로 돈 나오는 거 있죠. 체납처분비 같은 거.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보는 것들은 이 법인세 얘는 무조건 우리 그 세무조정하면서 1순위이기 때문에 표준 손익계산서 불러오면서 거기서 바로 그냥 첫 번째로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세 얘 지금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유출 소득처분했죠. 그래서 얘는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고 부가세 매입세 그냥 들어보셨으니까
얘가 송금 산입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산세, 여기 보면은 조세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고개 끄덕거릴 만한 내용들이에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잘 나와요. 왜? 맨날 뭐 어려운 것만 내면 시험 보고 싶겠어요? 보기 싫지. 자, 이번엔 공과금이요. 공과금이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납부가 아니라 납부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공과금이라고 불러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 폐기물이요. 폐수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할 때 부담금 내는 게 있는데, 부담금 이거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폐기물 같은 거 등등 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걸 기금을 마련해서, 이건 일종의 기관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업종인 폐기물을 갖다가 발생이 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갖다가 내게끔 만들어 놨어요. 뭘 어겨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담금을 갖다가 등등 한단 말이죠. 이해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아마 나중에 그럴 것 같은데, 종합경기장에 큰 건물 들어서게 되면 걔 하나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교통망을 갖다가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건물이 있는 곳들, 거기 회사에다가 여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통유발 부담금, 이건 뭘 어겨서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송금 산입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 비스무리하게 코스프레 하는 것들이 있어. 일단 여기 뭐가 있냐면요, 우선 의무적 납부에 반대되는 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송금 산입 안 해준대요. 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하는 것들 뭐가 있냐면, 공과금이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 교통신호 위반, 뭐 주차선 위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 그걸 위반을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금지한 거 안 했다든지, 뭐 제한하는 거 위반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의무를 불이행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페널티로 돈 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여기서는 칸이 좀 하나 엇나가기는 했지만, 폐수를 배출했어. 이거 이 폐수가 아니죠. 폐수를 배출했다면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로 하는 그런 것들을 위반한 거죠. 폐수 배출했다고 해서 걸리면 돈 엄청 내죠. 그래서 폐수를 갖다가 배출을 해서 부담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얘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폐수는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배출했기 때문에 그 돈을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나만 헷갈렸나 봐. 난 얘하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얘하고 계속 헷갈리더라고. 비슷하죠? 근데 폐기물하고 폐수하고는 좀 질적으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기억으로, 폐수 배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폐기물 부담금은 송금 산입해준다. 여기 중간에 여기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안 썼는데, 교재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수익적 부담금이라든지 과밀 부담금이라든지 그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송금과 그다음에 송금 산입과 불산입 이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봐 드렸고요. 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것들, 여기 공과금에서는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헷갈리기 때문에. 아니, 일부러 출제자가 그렇게 내는 거겠죠. 자, 요거는 전 지우고요. 벌금이라든지 과료에 대해서 우리 또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벌어지는 용어들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려고 한답니다. 얘는 이제 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벌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과료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송금으로 벌금인데 또는 과태료나 과료인데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대요. 얘도 의무 불이행이에요. 불이행한 거에 대한 벌금 과료를 냈는데 얘는 아이고 얘는 사적 계약일 때 사계약. 그러면 이건 우리 보통 기업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사계약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지체상금이에요. 지체상금은 뭔가 건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그 제품을 그 딜리버리 주기로 했는데 늦어지는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잘 나오지 않는 건데 국외에서 뭐라죠? 몰수, 추징 이렇게 당하는 거 있죠? 나 이거 들으면서 어디가 뭐 불현듯 생각되냐면 북한에서 지금 거기 기업들 투자해놨다가 개성공단에 왕창 몰수하거나 등등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다 인정해주겠대. 지금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게 문제야. 지금 몇 년째 이게 묶여있는데 지난번에 거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그 업체들 모임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하소연이 아니라 맛이 갔겠더라고 진짜. 근데 처음에 그 개성공단 그 처음 조성할 때는 엄청나게 분위기 띄웠잖아요. 나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 국가가 뭘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서는 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소한 그 산하 제한 같은 거 옛날에는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나만 키워서 잘 기르는 거 둘 부럽지 않다. 요즘은요? 그러니까 결국 곤두박질 쳐고 옛날에는 1900 그 베이비붐 시대 지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애들 못 낳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 전 세계 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에 꼴찌. 밑에 누구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그래요. 요즘 부동산 정책도 좀 왔다리 갔다리 갈팡이 못 잡아서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내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송금 산입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송금 산입은 제가 좀 더 안 쓰고 써야 되나? 그냥 읽어볼게요. 써놓자. 보세구역에서 여기 등등 빼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뭐 연체료라든지 발생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인정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회사 사용료 철도 화차죠. 철도 화차 사용료 미납액, 그다음에 연체이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재보험 이거 써야겠다. 산재보험료 연체금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얘는 송금으로 인정. 그다음에 국유지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화차 사용료라든지 대부분 그 공통되는 성격들이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 보세구역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운영하다가 사용료를 갖다가 못 낸 것들은 또 연체금 발생하는 것들은 송금으로 다 인정해주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흔한 거, 그다음에 국에서요, 전기, 요금, 연체, 가상금, 이런 것도 송금으로 인정해준대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연체,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그나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 송금에 산입이 되는 것인지 이거 금액 송금 산입 안 되는 것인지 많이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얘네들은 또 우리하고 밀접하게 많이 발생하는 항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는 송금 불산입되는 것들이요. 관세법 위반, 여기 벌과금이라고 그러는데 벌과금, 송금 여기서부터 쓰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세금과 원가로 회사에서 많이 처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얘네들은 이제 보시면서 얘네들은 돈 내게 되면 송금산이 안 되는 것들이구나. 송금 불산이. 두 번째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교통사고 나죠. 교통사고에 대해서 결과금이 부과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벌어지는 거 교통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어떤 게 많이 발생하던가요? 회사에서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위반, 주차위반이 제일 많아. 주차위반. 그 속도위반하고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돈 과태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큰 저희가 되죠, 업무 차질을 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교통준수 잘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편의점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주차할 데는 없어. 물건 내려야 돼. 그럼 비상 깜빡이 켜서 내리잖아요. 그러다가 경찰 오면 떼요, 안 떼요? 뛴단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 뛰는 장소에 가서 그거 하려면 그 사람들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주차해서 거기서 카트 끌고 갖고 와서 배달해 주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많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산재, 보험료, 가산금.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여기 산재보험료 연체금하고 구분하셔야겠죠. 가산금은 송금불산이, 연체료는 송금산이.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환경 오염, 수질 오염, 이와 관련된 부가금 다 당연히 송금불산임이고요. 그러면 다른 건 뭐 많이 나오는 건 없겠네요. 됐습니다. 일단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부가세와 관련된 거예요. 부가세와 관련돼서, 자,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해주는 것들이요. 공제해주는 것들, 일반 매입세. 일반 매입세는 아까도 우리가 송금불산이라고 했었죠. 송금에다 넣는 항목 아니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문제는 부가세에서 얘가 좀 처음 볼 때 그렇겠죠? 공제 안 해준 거. 우리가 보통 부가세에서 공제 어떤 걸 공제 안 해줘요? 불공사항들이요. 불공사항 우리 많이 해봤었죠. 불공으로 인정된 것들은 송금 산입해준대요. 법인세 그거 할 때 얘는 송금 산입.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우리 법인세에서 뒷부분에 더 배워야 되는데, 공제 대상이기는 해. 공제 대상이기는 한데 의무를 불이행을 해서 그 세액을 공제 못 받는 것은 얘는 송금 불산입이에요. 의무 불이행을 했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 무관이거나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송금 불산입한다. 그 항목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면 502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배우신 그 기본 지식으로도 얘는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만 요약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리고 지금 이론에 우리 뭐죠? 실무에서 입력하기 위해서 나온 항목들을 한번 말로 설명해 놓은 다음에 이 해당되는 항목은 503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들, 얘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분 쉬셨다가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서 여기 문제 푸시도록 해드릴게요. 되셨죠? 예. 얘는 일시 중지. 자,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거 잠깐 그 서머리를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냥 우리가 실무 프로그램에서 얘를 입력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면 외화자산 밑에 보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 명세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눌러서 한번 화면을 보시도록 하죠. 여기 세금과 공과 항목을 불러보게 되면은 지금 바로 눈에 띄는 게 과목과 그다음에 계정별 원점 블록이가 눈에 띄죠.
그다음에 송금, 불산입만 별도 표기하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과목이라는 것은 세금과 공과 계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세금과 공과 항목들 중에서 회사에서 결산하면서 1년 동안 계속 입력했었던 세금과 공과 항목들이 실제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게 되면 이 비고란에서 이 녀석 송금불산이, 요 녀석 송금불산이 계정 항목별로 걔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불산이 세금과 공과 항목에서 송금불산이 된 금액만 합계액이 딱 나오겠죠. 그것만 세무조정하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기는 한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세요. 일단 여기 송금 불산입만 별도 표기하기 클릭해 놓고요.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세금과 공과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500번대는 우리 지금 TAT 1급에서는 제조업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500번대가 됐던 800번대가 됐던 한 가지만 쫙 불러와요. 대부분은 판관비예요. 그래서 이거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과목주에 확인만 그냥 누르시게 되면은 결산돼 있던 항목이 세금과 공과로 된 계정 옆에 보시면 다 판관비만 돼 있죠. 얘가 설정해서 세무 조정하라고 하는 것은 제조금비 쪽이 아니라 판관비 쪽을 지금 세무 조정하라고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송금 불산입만 별도 표기하기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시험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항목들, 여기 나타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죠. 아주 특이한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얘네들도 시험 문제 낼 때 우리는 실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 법인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 저 건물 사고 취득세 뭐 그런 거 여기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송금 불산입 이라는 자본계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만 찾는다? 송금 불산입 되는 것만. 자, 본사 건물 취득세 자본계정이긴 한데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인지세, 아 이것도 따져야 되나? 취득세는 실제적으로 부대비용으로서 자본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본적 지출인데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럼 즉시상각 의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거예요. 인지세 아까 얘기했었고, 자동차세, 면허세, 이건 뭔지 모르는데 불법이라잖아. 그럼 얘는 밑에 보시게 되면 송금 산입일 때는 여기 뭐 몇 번? 0번. 송금 불산입일 때는 1번 돼 있죠. 0번 1번. 근데 우리는 송금 불산입 시킬 거니까 1번을 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송금 불산입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요 녀석도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세, 요거는 무조건 뭐라 했었어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했었죠. 자동차세 이상 없음,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또 재산세, 면허세, 그 다음에 법인 주민세, 회수, 폐기물하고 폐수 구분하라 그랬죠. 폐수는 송금 불산입이었었죠. 그 다음에 산재, 보험료, 가산금하고 연체료하고 구분하라 그랬었어요. 뭐가 불산입이에요? 가산금? 아까 봤죠? 기억하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이렇게 봐두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두 개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 다른 거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들 중에서 추가로 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 송금 불산입 계라고 나와 있는 것 보이시나요? 648만 1,500원 표시된 거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아니 우리 세무조정하기 전에 얘 지금 송금 불산입하면 비용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죠? 소득처분 뭐가 된다 그랬어. 이거 누구한테 줬는지 같잖아 다. 그죠? 기타 사유 유출이야 이거 그냥. 오케이? 아니 대상 생각해봐요. 법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더 이상 소득 증서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장 조회를 해서 합계 등록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송금 불산입 나오죠. 뭐라고 쓸래요? 그냥 세금과 공과라고 쓰시면 돼요. 세금과 공과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대충 쓰고요. 금액은 똑같이 6481500 띵 해주고서는 얘는 기타 사회 유출 6번 선택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죠. 그래서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이 문제 나오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점짜리? 7점짜리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복귀. 됐죠? 30분. 자, 또 이제 저장하는 동안에 문제 다 못 푸신 분은 푸시고, 시간이 약간 여유가 생기면 여기 성급비용 명세서도 해드릴 수 있으려나? 성급비용 명세서는요, 우리 손익의 예상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산도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거만 소득 처분하는 건데, 자, 이것도 간단하게 내년도 비용 인정해 줄까요? 해줄 리가 없잖아.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거. 그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화면을 구성하는 걸 갖다 저게 입력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 잠깐 정리시켜 놓고